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본모 회장의 외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주 LG의 등기 이사로 내정됐습니다. 구 회장이 와병 중인 가운데 차기 후계 구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반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철폐를,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 당국의 우선 과제에서 밀려나 있는 탓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노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확대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간 단축에 빠른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를 기존 8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재직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로가 감소해 평균 임금이 낮아져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이번 달부터 인정해 노후 소득 지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 투자비를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정책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의도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금융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도 임금보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지원이 늘긴 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특례 존치 업종 중 노선버스업의 경우 본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버스 준공영제, 1일 2교대제 등도 결국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전부 이어질 경우 103만 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최대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구본모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의 상무가 주 LG의 등기 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와병 중인 구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후계 구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주식회사 LG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구본모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주식회사 LG의 등기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구상무의 등기이사 선임은 최근 구본모 회장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배경입니다.
구본무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 GLG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이는 또한 후계 구도를 사전 대비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LG가 구 회장의 와병과 구상무의 후계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4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광무 상무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외아들로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후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재 구상무의 주 LG 지분율은 6.24%로 구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에 이은 3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구 회장의 보유분 일부를 상속받는 등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최대 주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상무는 2006년 LG전자의 대리로 입사해 승계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국내외 현장 경험을 두루쓴 구상무는 2015년 주 LG의 상무로 승진하고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그룹 신성장 사업의 한 축인 정보 디스플레이 부문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40대 초반 구상무의 경영 승계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것은 승계 작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분간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 부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현재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구상무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 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LG그룹이 경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에 1억 3,500여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가장 발벗고 나선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개발 공약으로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책 선거로 적극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만큼 시장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재건축 재개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건축 부담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등 7거주자에겐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갈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부담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남 지역 이외에도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 간의 격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 쌍용 2차 등도 줄줄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민영화 이후 과거 지주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채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마치고 금융당국의 인가 신청을 앞둔 지금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 금융당국이 우선 과제로 보는 현안들이 쌓이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 탓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과거 우리 금융지주를 복원하는 것이 수건 과제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주사 전환은 필수라며 올해가 적기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손으로 꼽히는 대형은행이지만 홀로 지주체제를 갖추지 못해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환경 속에서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지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갖췄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우리 FIS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지난 1분기 말 연결 기준 자본 총계는 약 20조 3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금융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지주사 전환이 되려면 다음 달이나 늦어도 7월에는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지주 전환 여부는 신청 시기보다
당국과 우리은행의 협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국이 지주 전환에 대해 오케이 사인만 주면 인가 신청부터 인가까지 오래 걸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우리은행이 서류만 잘 준비하면 2개월 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앞서 대기 번호표를 받은 사안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에 따라 지주 전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보험 사기가 나날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신고하는 제보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보험 사기를 제보한 사람이 받은 포상금이 지난해 20억 원을 넘겼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서울 소재 모 병원은 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해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를 벌였습니다. 특히 내원 환자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들로 과잉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보험협회에 제보한 A씨는 3,219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카센터 사장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후 우연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를 제보한 B씨 역시 해당 보험사로부터 2,748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생보, 손보협회와 각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건은 5,023건으로 전년보다 237건 증가했습니다. 생보, 손보협회 및 보험사는 보험 사기 적발에 기여한 3,917건의 제보건에 대해 총 20억 6,66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험 사기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뤄져 무엇보다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해 포상금을 가산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계는 스마트 공장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불량률을 확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스마트 공장 전도사 프롬파스트 원재희 대표가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 물길인 배관 파이프. 배관 파이프를 생산하는 프롬파스트는 2016년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반나절이 꼬박 걸리던 불량 체크를 실시간으로 대응해 불량률이 크게 줄고 근로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생산성은 좋아졌고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어 신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통한 매출은 약 20% 성장을 하였고 불량률은 80% 이상 줄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실제 중소기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확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하여 혁신할 수만 있다면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의 추격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전도사로 불리는 원재희 대표는 오늘 열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 산업훈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영과 기술 혁신을 이뤄 올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겁니다. 환경시설을 생산하는 프롬파스트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1시간 이상에서 48시간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늘리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뼈대를 세우고 피를 돌게 하시는 여러분의 고통을 살피며 여러분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돌아보는 축제의 장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FS 김태우 대표 등 총 91명이 정보포상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충남 서산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로 구축한 주행시험장을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연구하는 테스트베드로 육성합니다. 세계 최장 250m짜리 터널 시험로를 구축하는 등 이곳엔 총 14개의 다양한 주행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험로를 갖췄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엠빌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옆으로 돌아나갑니다. 이 순간 또 다른 차가 자율주행차를 앞질러 지나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상대 차량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시험입니다. 이 자율주행차엔 레이더와 카메라 등 25개의 센서가 장착돼 주변 360도를 감지합니다. 사람의 눈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는 시민을 치는 사망사고를 내면서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날 현대모비스가 보여준 자율주행차의 회피 시험은 단 한 번의 착오 없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모두 피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상반기 구축한 이곳 서산 주행시험장은 112만 제곱미터 부지에 3천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 시스템 평가 등 14개의 시험로를 갖췄습니다. 모비스는 이곳을 미래차 핵심 부품 성능과 품질을 종합 검증하는 곳으로 키우고 2025년엔 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포부입니다. Mobis is currently securing capabilities to develop sensors for autonomous driving, including radar, camera, and lidar. And this is going to be the basis for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systems, where we're planning to lead the field in 2025.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를 매출 대비 2%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고 절반가량은 ICT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투자합니다. 자율주행 연구 인력도 매 15% 이상 늘려 현재 600명인 연구원을 2021년 1000명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인 엠빌리는 현재 세대에서 내년 20대로 확대해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부문장인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S팩토리에서 삼성홈 IoT 빅스비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전자의 AI 센터 인력 확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AI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센터는 지난해 말 설립됐고 현재 60여 명의 AI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 연계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던 만큼 AI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기술 관련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AI 기술은 제한적이라며 좋은 기술을 가진 국내외 회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빼면 지난해 비해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544곳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96%, 당기순이익은 2.6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 15조 6,4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뺀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6.4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장사의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로 전환한 상장사는 흑자 전환 상장사보다 17곳 많은 56곳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주춤하면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도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 27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할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심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촉박한 심의 기간을 감안해 다음 주 중 임금 수준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6월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6번의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류장수 공익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류장수 위원장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대진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이 검출되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990건을 넘기는 등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올해 1조 원, 2020년 5조 원, 2025년 30조 원 등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최고 연 2.8%의 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습니다. 한도는 월 최대 300만 원이며 1인당 3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말까지 345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해양 레저 포털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오고 있지만 밤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겠는데요. 빗줄기는 지금보다 더 강해지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의 비 양을 살펴보면 중북부와 충청 북부에 30에서 50, 많은 곳은 80mm 이상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1도, 대전 23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동해안 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3도, 울진 15도로 서늘하겠습니다. 호남은 오후까지, 그 밖에 영남과 제주도는 계속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5도, 대구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